자, 안녕하십니까. 삼각함수, 고2 학생들한테는 모의고사 대비 수업이 될 거고요. 고3한테는 수능 이제 대비하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개념 체크하는 시간 조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조금 이제 까칠한 내용들, 지금처럼 사인과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 것들도 다 같이 정리했으니 한번 우리 제대로 정리해보고 우리 이제 다시 수능 대비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이야기, 사인 이야기입니다. 자, 사인 그래프의 같은 경우에는 쭉 2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에 대해서 우리는 선대칭을 이룹니다. 즉, 제가 지금 긋고 있는 이 두 선에 대해서 대칭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제가 지금 표시하는 이 점에 대하여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사인 그래프에서 제가 지금 임의로 이렇게 y는 k와 y는 마이너스 k 두 개의 선을 그어서 만나는 두 점에 대해서, 만나는 이 점들에 대해서 A, B, C, D, E라고 제가 다 정해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A 더하기 B의 중점은 2분의 파이더라. 어디 얘기하는 거야? 바로 요 라인, X 이퀄 우리는 2분의, 잠시만요. x 이퀄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이건 뭔가 업데이트가 되면서 기능이 조금 이상해져서 제가 조금 적응하기 힘드네요. 2분의 파이가 돼서 처음다 조금 내려서 쓸게요. 2분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므로 그 선대칭을 뜻하는 두 개의 중점과 관련된 표현을 쓸 수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마찬가지 C와 D의 중점 또한 2분의 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뭐다? 2분의 3파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2분의 3파이다 선대칭 이야기죠. 자, 그 다음 조금 더 보자면 B와 C가 뭐에 대해서요? 해당 요 포인트 파이, 0에 대해서 점 대칭이니까요. 이번에는 B 더하기 C의 중점이 파입니다. 라는 이야기. 하나 더 가자면은 A와 뭐 사이에 D 사이의 관계도 같은 관계를 잡을 수 있으므로 A 플러스 D를 2로 나눠도 파이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보자면 이제 여기 간격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잘 생각해보면 그래프가 시작과 끝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E와 우리는 A 사이의 간격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한 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인 그래프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 5개는 반드시 그냥 자동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럼 마찬가지 코사인도 똑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기가 2파이고요. 우리는 x 이퀄 파이에 대해서 바로 요 라인에 대해서 선대칭이고요. 그 다음 2분의 파이 콤마요. 2분의 3파이 콤마 0에 대해서 점대칭입니다. 자, 그럼 이건 이제 사인과 똑같은 이야기니까 조금 생략하고 바로 내려갈게요. 최근에 많이 나왔던 것들이 바로 탄젠트 관련된 이야기죠. 사인, 코사인이 이제 너무 많이 다르다 보니까 탄젠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우리는 물어봤었는데요. 탄젠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주기가 파이고 기함수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고요. 그 말을 좀 다르게 말하면 파이, 0에 대해서도 대칭이죠. 이게 25년도 우리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4번에 나왔던 이야기가 바로 파이, 0에 대해서 점대칭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우리는 이 내용은 수능 특강에서 계속 나오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나온 적은 없었는데요. 탄젠트가 포함하지 않는 점인 나는 2분의 파이, 0에 대하여 점대칭이다라는 성질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어떤 이야기 할 수 있다라는 거야? 만나는 점, 요 포인트를 제가 A라 잡고 만나는 점, 요 포인트 B라고 잡았을 때 마찬가지 K와 마이너스 K 넣었을 때요. 그랬을 때 A와 B의 중점에 대해서 나는 2분의 파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주기가 파이니까 요 가로 간격이 얼마가 된다? 파이, 주기가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은 조금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좀 더 볼게요. 이제 조금 일단 시험 문제 하나 볼까요? 자, 이 문제 잠깐 건너뛰고 시험 문제 5번부터 먼저 한번 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금 고난도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집합 우리는 해당 그림이 들어가 있는 이 정의역 내에서 정의된 함수 탄젠트 A분의 파이 X가 있습니다. 그림같이 함수 fx 그래프 위에 세점 A, O, B를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요. 우리는 어디를 지난다? 원점을 지난다가 중요한 포인트일 거야. 그래서 뭐일 수밖에 없다?
원점 대칭일 수밖에 없다. 뭐랑 뭐가? A와 B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A를 지나고 X축의 평행한 직선이 함수 예급을 맞는 중 A와 인점을 C라고 하자라고 해서 우리는 A와 C 사이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근데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일 때라는 얘기가 등장하는데요. 자, 그럼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F의 X라는 녀석이 탄젠트의 A분의 파이의 X이므로 나는 A분의 파이의 X를 보면서 이 녀석의 주기는 얼마다라는 거, A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건 바로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주기로서 A다라는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이 녀석이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또한 A가 될 것이고 조금 더 키워서 보면은 여기가 2분의 A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를요? B를 기준으로 가로와 세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왜요? 정삼각형이니까 60도일 거 아니야. 여기도 60도니까요. 여기는 4분의 A.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루트 3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따라서 B점의 좌표 같은 경우에는 4분의 A, 4분의 루트 3A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이게 탄젠트 위에 있으니까 fx 대입하면 성립할 것이다 라는 걸 내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루트 3에다가 a 이꼴 탄젠트에다가 a분의 파이의 x좌표에 a분의 아니지 4분의 a를 넣으셔야겠지요. 4분의 a를 대입하면 예쁘죠. 왜? 이렇게 두 개 없어지고 탄젠트 4분의 파이가 되면 1이잖아.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얼마요? 루트 3분의 4다라고 우린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어보니까요. 삼각형 넓이 공식은 4분의 루트 3에다가 한 변 길이 제곱이니까 정리해서 정답 내주시면 되겠죠. 자, 다른 게 아니라 탄젠트가 뭐더라? 원점 대칭이고 탄젠트에서 긋는 이 가로선은 주기와 연관되어 있다라는 걸 우리는 성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을 이용해서 25년도 우리는 1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조금 이제 어려운 문제 한번 볼까요? 예전 EBS 파이널에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정의된 함수 fx가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조건만 주시킨다라고 하면서 나왔는데요. 자, 우리는 4n-4부터 4n-2까지라고 해서 우리는 범위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4n-2부터 4n까지 범위 둘, 여기에 대해서 사인 그래프가 똑같은데 마이너스가 달려 있습니다. 자, 이렇게만 보면 사실 얘가 어떤 그림인지 전혀 조금 감이 잡기 힘들죠. 그래서 우리는 이를 대입하면서 조금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0부터 내가 얼마까지요? 2까지는 f의 x라는 녀석에 대해서 사인에다가 파이 x,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2부터 x가 얼마까지? 4까지고요. 그때 fx는 마이너스 사인에다가 파이 x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 녀석을 조금 제가 그 f로 한번 그려보면 다음과 같이 우리는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겁니다. 어떻게요? 자, 우리는 사인의 파이 x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주기가 2니까 딱 한 그림만큼 나와줄 수 있겠네 해서 우리는 사인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마이너스 사인 그래프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것이고 여기 2, 여기 4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쁘지 않네. 이제 조금 이해될 것 같아요. 근데 n에다가 내가 2를 넣으면 살짝 골치 아파지는 일이 발생합니다. 자, 분명 우리는 그럼 이제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면서 내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녀석 지금 두 칸씩 전진해서 두 칸씩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하나의 그림이 확정이 되면 첫 번째 두 칸이 완성이 되면 두 번째는 그냥 이 녀석을 뒤집는 그림이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심해줘야 될 게 주기가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그치? 이번에는 주기가 얼마가 됩니까? 주기가 1로 바뀝니다. 그러면 그래프 개형도 분명 바뀌어지겠죠. 우리는 아까 우리는 두 칸만에 그림을 다 그렸다면 그래서 6과 8까지 원래 완성됐다면 이번에는 5까지만 가도 그림이 하나 나와 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인 그림이 이런 식으로 나와 줄 겁니다. 이렇게 두 번 나와줄 것이고 그 다음 반대로 마이너스로 나와주셔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나와주셔야 될 겁니다. 그럼 조금 이상한데.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완성이 될 거고요. 자, 이렇게 우리는 가겠구나. 그러면 내가 n에 1을 넣었을 때는 두 칸, 총 4칸의 그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 n에 2를 넣으니까 또 두 칸, 4칸의 그림이 나오는데 점점 폭이 좁아지면서 그림이 그려지는 형태구나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제 문제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자, 자연수 K에 대해서 다 친구가 여기에서 함수 fx그래프와 2분의 1이 만나는 점에 x좌표 중 가장 작은 값과 큰 값의 합을 gk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녀석 또한 그럼 내가 이번엔 k에다가 1을 넣어볼게요. k에 1을 넣으면 범위가 x 범위가 0에서부터 2까지고요. k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2부터 4까지입니다. 이번에는 두 칸씩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내가 얼마를 그을 거야? 바로 2분의 1을 그을 거예요. 그었을 때 0에서 2 사이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우리는 선택을 할게요. 해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나는 뭐라고 할 것이더라? GK라고 했으니까 이건 G1이다 라게 되겠죠. 그 다음 다시 0에서 2까지니까 지금 이렇게 조금 표현할게요. 저는 어디까지 본 거예요? 바로 여기까지 2까지 본 거죠. 그 다음 다시 2부터 4까지는요. 만나는 것 중에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거 요거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G에다가 2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우리는 구간은 또 두 칸을 잡아서 우리는 값들 중에 제일 큰 거랑 제일 작은 거 이걸 우리는 합해서 뭐라고 할 거야? G에다가 3라고 할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칸에 대해서 제일 작은 값과 제일 큰 값을 합쳐서 우리는 G의 4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라는 거죠. 자, 해서 이렇게 보고 나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값은 그냥 계산하면 사실 다 나오거든요. 근데 두 번째 값부터는 조금 흔들리고 이걸 이제 우리는 하나 두 개만 볼 게 아니잖아. 쭉 앞으로도 자 나는 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그마에. 그래서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켜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 알고 있는 게 뭐라고요? 삼각함수 내용이 나오면 나는 대칭과 우리는 주기를 항상 생각해보자라는 거고 저는 이런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결국 뭐 하라고 했어? G를 다 더하라고 했었거든. 그러면 G1 따로 G2 따로가 아니라 G1과 G2의 합에 대해서 볼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네 점이 바로 2에 대해서 대칭이다라는 성질을 한번 써볼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네 점을 내가 x1 더하기 x2 그리고 x3, x4라고 했을 때 얘들의 평균이 얼마가 나온다라는 거야? 2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의 합은 얼마나? 8이더라. 4가 넘겨져서 이 네 개의 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죠. 그렇다면 나는 어디도요? 두 번째로 나오는 우리는 G3랑 G4에 대해서도 뭐에 대해서 X 이퀄 6에 대해서 우리는 대칭이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G에다가 3 더하기 G에다가 4에 대해서도 내가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지? 이거 다 더해서 4로 나누면은 6 나와야 되니까 24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걸 이제 조금씩 일반화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2 곱하기 4였다면 여긴 6 곱하기 4다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나는 G를 몇 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20개를 더해 주셔야 되니까요. 나는 G1, G2 하면서 내가 얼마까지? G의 19에다가 G에다가 20까지 갈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이 녀석은 그러면 2였다가 6였다가 그 다음 대칭축은 10이 되겠죠. 하면서 몇 개의 원소가 나와주셔야 되죠. 나는 20개를 2개씩 묶었으니까 10세트가 나와주셔야겠죠. 그래서 10번째 2의 배수니까 20까지 더해주시면 될 거고 곱하기 4다라고 정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뭐 한다? 이제 대칭성을 조금 더 어렵게 나는 스스로 대칭을 조금 찾아서 내가 봐야 되는 문제들도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어려운 이야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사실 모의고사 4점짜리 초반에 9번이나 10번에서 여러분들한테 자주 물어보는 주제 중에 하나인데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죠. 바로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러면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나는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코사인 x에 대해서 코사인을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코사인은 우함수니까요. 마이너스 붙여서 이 두 개 순서를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데요. 요거는 두 개는 같은 거니까 같다라고 표시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각 변환에 의해서 뭘로 바뀝니까? sin x로 바뀝니다. 내가 변화시킨 건 딱 여기입니다. x축으로 2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더니 뭐가 나오더라? 사인 그래프가 나오더라. 결국 사인과 코사인은 똑같이 생긴 녀석이더라. 코사인을 평행 이동하면 사인이 나옵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대칭, 점대칭도 같은 형태로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걸 이용하면 난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나는 이런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가로선 한번 쫙 그어볼까요? 자, y 꼴 k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빨간색 위에 있는 코사인 위의 점과 파란색 위에 있는 사인 위의 점에 대하여 나는 요 간격이 얼마다라는 거 2분의 파이다라는 걸 내가 바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죠. 왜? 코사인에서 사인으로 평행이동하는 데는 2분의 파이만큼 평행이동이 필요하니까. 자, 그리고 조금만 더 우리는 사인, 코사인의 성질에 대해서 제가 뭐 식으로 좀 이렇게 적어 놨는데요. 사실 뭐 이런 내용보다는 더 중요한 건 이 그래프의 성질, 바로 4분의 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이다라고 하는 거. 아, 이 선에 대해서 대칭입니다라는 걸 알 수 있으면 난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어떤 거요? 또 요 점을 A, 요 점을 내가 B라고 잡았을 때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4분의 파입니다. 이 두 개 중점이 4분의 파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나는 요렇게 선을 그었을 때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 어떤 이야기 할 수 있어? 아, 만나는 점 해당 두 포인트가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대칭이다. 그 다음 다시 요 간격이 얼마 나온다? 2분의 파이가 나온다. 이런 녀석들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뭐더라? 사인 코사인은 평행이동 관계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교점들, 즉 우리는 4분의 파이와 4분의 5파이에 대해서 선대칭의 성질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챙겨 주셔야 될 겁니다. 자, 유명한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6월 평가원 15번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볼까요? 자,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실수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요 녀석이 0이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사인에다가 2분의 파이 x가 1이거나 t거나 아니면은 코사인에 2분의 파이 x가 t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 우리는 그거를 이제 조금 나타내기 위해서 그림을 살짝 그려봅시다. 그러면 요렇게 사인 그림이 먼저 하나 그려질 것이고 주기는 4쯤 되겠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사인 그림이 그려질 건데 마찬가지로 같은 주기를 가지게 되죠. 그냥 쉽게 코사인 사인이라고 표시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에서 자, 우리는 보자. 그러니까 범위가 그렇지 예쁘게 나와 있지. 0부터 4까지.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끝점은 포함 안 하네. 자, 그래서 거기에 속하는 가장 우리는 작은 값을 알파 t, 큰 값을 베타 t라 하자. 자, 우리 현재 이렇게 는티 돼 있는 걸로 봐서는 내가 뭐를 그어줄 것이고요. 아, y는 t를 그어줄 것이고 그 중에 제일 작은 값을 알파 t, 그 다음 큰 값을 베타에다가 t다라고 이야기를 하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기에서 오는 것만 인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있는 모든 실수 t에 대해서 그러면 내가 선 이제 어떻게 그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조금 요것들 지울게요. 지우고 우리는 y는 t라는 녀석을 조금 내려봅시다. 이렇게 내린다는 거죠. 자, 내렸을 때 나오는 알파 t는 제일 작은 거, 제일 큰 건 이렇게 배치될 수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이 두 녀석의 합이 오다라고 돼 있는데 합이 일정하다라는 이야기를 다르게 말하면 결국 뭘 얘기하는 거야? 아, 중점과 관련된 이야기다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베타 t에 대해서 근데 이 두 점은 뭐에 대해서? 이 녀석의 교점에 대해서 나는 뭐인 거 아닐까요? 대칭인 거 아닐까요? 이 교점이 얼마인지만 좀 제대로 구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교점조차도 자 사인 그래프에서 여기는 2일 것이고
여기는 3일 건데 나는 어디랑 어디가요? 여기 이 부분과 나는 여기 이 부분 또한 이 선에 대해서 대칭이므로 나는 어디가 이 빨간색 라인이 얼마다라는 거 x 이퀄 2분의 5다. 2와 3의 중점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알파 t 더하기 베타 t의 나는 중점에 대해서 2분의 5입니다라는 거 이 약분해 주시면은 기억이 맞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야기를 위해서 얘를 그림을 하나만 복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조금 많네요. 자, 그리고 조금 지울 것들 지우겠습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실수로 제가 엄청난 걸 지워버렸네요. 자, 해서 조금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은 지워놓고 조금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사인 그림 빠졌죠? 사인 그림 예쁘게 하나 그려 주실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니은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는 집합 T에 대한 이야기가 궁금한데요. 자, 일단 눈에 나와 있는 것부터 그리 쉬운 것부터 먼저 보자. 자, 베타형, 알파형입니다. 그 말은 내가 뭐 할 거라는 거야? y 이꼴 0을 그을 거라는 이야기야. t 값에 0을 넣을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4는 포함해 안 해? 4는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므로 여기는 비워뒀을 때 제일 작은 값 알파 t는 바로 여기에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제일 큰 값 베타 t는 여기 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할까요? 알파 t, 베타 t가 아니라 알파 0, 베타 0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딱 둘 사이의 간격이 나는 얼마다라는 거, 3이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거랑 똑같은 이야기를 들고 오시라라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우리는 딱 느낌이 옵니다. 어떻게? 라인을 이렇게 그어 보니까 어떻게 된다? 알파가 그대로 올라가고 우린 베타도 그대로 올라가죠. 그리고 난 알잖아. 사인, 코사인 사이 무슨 관계다? 평행이동 관계다라는 것 때문에 해당 그림과 해당 그림은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다르게 말하면 이 둘 사이의 간격도 3이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지금 y는 t라는 녀석을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도 계속 3이 될 겁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멈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 여기 교점이 나오는 이 포인트에서요. 자, 왜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내가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 얘는 그대로 내려둘게요. 여기서 내가 조금만 더 올려서 t를 긋게 되면요. 알파 t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올라가다가 방향을 틀죠. 바로 어느 쪽이 나는 두 개의 교점 중에 왼쪽이 알파 t로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간격은 뭐보다 3보다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만 딱 여기 교점을 이루는 요 라인까지만 나는 뭐 할 수 있다? t를 옮겨 다녀서 우리는 알파 t, 베타 t 간격이 3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두 개 교점이잖아. 알죠? 사인과 코사인이 똑같은 값 나오는 거 바로 2분의 루트 2까지일 것이더라. 그래서 여기 둘 사이에 있을 때 우리는 간격이 얼마가 나온다? 여기서부터는 계속 3이 나온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0부터 2분의 루트 2, 니은도 정답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디귿을 갑니다. 기니디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패턴, 디귿이 헷갈리면 기읍과 니은을 보라라는 거. 방금 니은에서 봤던 이야기가 있었죠. 어떤 거요? 나는 어디에서? 여기 알파 t라는 녀석이 나는 올라가다가 옆으로 빠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돼? 알파 t가 똑같은 게 두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디귿과 관련해서 내가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자면 자, 디귿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알파의 t1과 알파의 t2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요? 사인은 이렇게 올라갈 것이고 코사인은 이렇게 내려오는 상황에 대해서 나는 같은 알파를 가지는
알파의 t1이자 알파의 t2가 되는 그런 t1과 t2의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해서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렇네. 알파가 두 개네 라고 볼 수 있었겠죠. t1, t2. 자, 근데 이 녀석 그냥 크게 알파라고 제가 두고 볼게요. 뒀을 때 첫 번째 나는 어디에다가 사인 그래프에다가 알파를 집어넣은 값이 바로 t1이 나오고요. 그치? 알파 집어넣어서 요 값이 t1이니까 사인 그래프에 대한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확인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코사인 그래프에다가 해당 좌표를 넣었더니 t2가 나온다라고 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죠. 자, 근데 거기서 이제 잘 보니까 보이는 거 t2 빼기 t1이 2분의 1이 합니다. 이걸 식으로 좀 나타내면 코사인 알파 빼기 사인의 알파가 2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뭘 물어보죠? 곱하기를 물어봅니다. 여기에서 내가 뭘 물어본다라는 것은 곱하기를 물어본다라는 것은 우리 많이 봤죠? 뭐 하는 이야기더라? 바로 제곱을 하는 이야기더라 라고 해서 1-2배의 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를 정리해서 이 녀석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겠지요. 해서 정리하면 8분의 3 정도로 정리가 될 것이고 3분의 1은 틀린 말이다 라는 걸 내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까지 맞고 정답은 2번이다 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해당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건 사인 코사인이 같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얘기했던 어떤 이야기 사인과 코사인의 간격이 얼마더라? 2분의 파이다 라는 걸 넘어서서 사실 어디까지 정리한 거야? 여기 이 녀석 거리 3 나오는 걸 잘 봤을 때 사실은 원래는 이런 개념일 거야. 어떻게 해요? 여기 나오는 사인과 여기 뒤에 나오는 사인이 사실 같은 그림이니까 주기로서 여기서 여기까지 간격이 4일 건데요. 근데 사인과 코사인이 평행이동 관계니까 여기 간격이 한 칸일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간격이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다? 3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죠. 이런 내용들까지 같이 조금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이제 심화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식 마정 문제인 15번으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지. 자, 해서 이런 삼각함수의 성질들까지 우리는 조금 정리를 했고요. 자, 삼각함수가 사실 우리는 준킬러 문제에서는 뭐 그렇게 엄청 요새는 자주 나오는 주제는 아닙니다만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 작년에도 그러니까 25년에도 우리는 원래 수열이 나오던 22번 문제가 갑자기 지수로 함수로 바뀌면서 난이도가 확 올라간 적이 있었죠. 이번 26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삼각함수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해서 삼각함수 정리까지 조금 한번 해봤고요. 저희는 다음에 삼각함수 활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